네, 오늘 비교적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화요일인데요. 상승폭이 조금 또 주춤합니다. 오후장 가면서요. 지수 한번 볼까요? 지금 코스피가 1982죠. 13포인트입니다. 0.7%고요. 코스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포인트 1.3% 올라서 548선을 달려가고 있네요. 서상영의 글로벌 인사이드, 글로벌 시장 움직임, 현지 아시아 증시가 진행되고 있죠. 알아보고 오늘 밤에 열릴 또 글로벌 증시도 미리 예측합니다.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 좀 먼저 봐주세요. 해외 시장이 키플러스로 인한 유로존 리스크 부활에 하락폭이 컸지만 전반적으로 21일 비롯해서 곳곳에서 대책 마련이 나오면서 기대감의 하락폭을 축소시키면서 마감을 하였었습니다. 실제 키플러스의 구제금융 승인은 유로존 주변국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모습 속에 시장의 우호적인 모습입니다만 그에 대한 대가로 예금 문제를 걸고 넘어가면서 시장이 악재로 돌변한 것입니다. 결국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커져나가자 키플러스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21일까지 은행이 휴장을 하고 어제 예정되었던 그 구제금융 승인 관련 의회 표결을 하루 뒤로 미루면서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에 끝났던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긴급 전화회담을 통해서 10만 유로 이하의 예금에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게 만들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11시에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나 외국인 직접 투자도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폭이 좀 커지긴 했지만 장 막판으로 오면서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에 대한 두려움의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결국 마이너스 0.4%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이 키플러스 문제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지금 논점이었는데 당초에는 10만 유로 이상에는 9.9%, 그 미만으로는 6.7%를 부과하려는 거였는데 지금은 10만 유로 이하는 과세율을 대폭 낮추는 걸로 3% 수준까지 낮추겠다. 그리고 10만 유로 이상은 오히려 올리는 방안 협의 중이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자, 이 키플러스 문제가 어제는 해외 증시 0.4, 0.5% 조정 요인으로 몰고 왔어요.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나서 차익 매도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흐름에 따른 미국 시장의 조정은 기업 이익 사이클을 감안한다면 일시적인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직 중장기적으로는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키플러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의 충격은 일반적인 예상보다도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제는 자그마한 악재에도 시장의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20일 있을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 조기 종결 우려감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즉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결국 연준의 양적 완화 지속을 얘기하게 만들면서 한편으로 미국 시장의 우호적인 모습을 작용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키플러스의 구제금융에 대한 의회 표결이 월요일에서 오늘로 미뤄졌지만 여전히 키플러스 국민들과 의원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요일까지 연기 가능성도 좀 있다는 보도가 좀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자그마한 악재에 차익 매물을 내놓을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요즘에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미국의 주택 지표 중에 하나인 주택 허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에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앞서 이제 3만 유로 밑으로는 과세율을 대폭 낮추고요. 2만 5천 유로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고 구제금융안에 대한 의회 표결이 19일 오늘 오후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지금 오후인데 유럽은 좀 우리 시간으로 보면 밤이나 새벽 돼야 될 것 같고요. 은행들은 20일까지 지금 휴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변동성 요인도 좀 있다고 하셨어요.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시장은 전날 하락폭에 대한 반발 매수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실제 키플러스 문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의 조정이 임박해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는 4분기 실적 하향 조정에 따른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해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결국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OECD 경제생능지수 등 글로벌 경제 지표의 호전, 중국의 양의 마감에 따른 정책 집행 속도 등의 확대, 글로벌 수출 증가율이 느리게 상승하고 있고
국내 내수시장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후 신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라면 하락도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글로벌 시장의 조정 압력과 우리 시장의 하방 경직성 사이에 등락 정도로만 해석해야 될 것이고요. 이 시기가 향후 시장의 중장기적인 좋은 시장에 대한 대비로 저가 매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글로벌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